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한 주간 투자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확실히 오르고 있어요. 물론 개별 종목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장이 오르고는 있다. 저는 투자를 하면서 금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엄청 크구나.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인 거죠. 미국의 금리.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고, 올해 초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미국의 금리 상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금리는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도 계속 오를 거고, 내년 초에서도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들이 많이 풀리고 그 풀린 돈들이 다시 걷어지는 그 과정이 금리로서 나타나는 거죠.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미국 연준에서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미국 안으로 달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면 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아닌 그런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교환의 비율이니까. 달러를 그렇게 걷어들이는 환경이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 거다. 네. 우리가 이제 한국에는 토종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보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 해외 투자자의 자금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네,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많았다고 하면 이 정도로 달러에 휘둘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달러의 금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거고 외국의 비용으로서 한국에 휘둘리기 가장 좋은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태를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우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달러에 그렇게 휘둘리진 않겠죠. 물론 뭐 휘둘리겠죠. 워낙 그 대규모의 자금이기 때문에 휘둘리겠지만 우리가 우리 기업에 있는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덜 휘둘리겠죠. 그러니까 좀 더 주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투자는 안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외화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을 투자해서 발전하면서 그런 기술을 더 늘리고 뭐 이렇게 매출을 더 늘리고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은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 금융적인 자산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번 돈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투자한 자본을 내가 소유한다는 거니까 그런 자본을 소유를 많이 해서 그 자본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시스템 아니면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그걸 외국에 팔아서 외화를 갖고 오는 시스템 그것을 또 수익을 배분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그 수익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조금 더 선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기업 또 해외 기업 최대한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예, 1차적으로 분산 투자와 분할 매매 그리고 또 분할 매도를 또 우리가 해야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분할 매매를 엄청나게 분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3개월, 뭐 6개월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소유했다고 하면 최소 1년, 어, 최대는 무한으로는 가져가야 하지 않나. 대신에 가져간다는 의미는 무조건 매수하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등락에 따라서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질 땐 좀 사고 그런 비율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본의 양을 늘려가는 투자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저는 매주 투자하고 있는 리스트와 그런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단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적립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수익률을 공개할 때 후반에 52주 수익률, 그러니까 52주 이전과 1년 이전과 현재 수익률 대비 아니면 또 연말 대비 수익률을 같이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연말 수익률보다 내가 좀 더 낮다. 그러면 한번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1년 전 수익률에 비해서 현재 수익률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비교해 봤을 때 시청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50%인데 나는 뭐 마이너스 한 30%다. 그거보다 좀 낮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번은 좀 제 투자 방식을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투자 리스트를 공개하고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은 주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저에 대한 의견이나 개인적인 뭐 그런 뭐 분석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매매 리스트와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매매 리스트는 차이나심천, HMM, LG디스플레이, LG전자, 넷마블, 빙그레, 참좋은여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카페24를 매수하였습니다. 여기 매수한 단가 얼만큼 매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뭐 단가가 중요하지 뭐 물량이 중요하나? 그리고 매도는 유로스탁스 50,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테마, KTNG,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매도가 된 것들은 대부분은 차익 실현을 해서 매도를 한 거고요. 손해보고서도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락이 깊으면 손해율이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를 엄청 봤다가 잠깐 반등을 했어. 근데 이 시점이 잠깐 반등한 다음에 또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일정 기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높으면 꽤 많이 높으면 매도를 하게 되고 다시 하락하면 또 매수를 하게 되고 다시 상승하면 매도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수익률은 코스피를 하고 코스닥을 대비해서 저는 보고 있어요. 코스피는 2348.43, 전주 대비 3.53% 상승하였습니다. 코스닥은 693.89, 전주 대비 0.91% 상승하였습니다. 김 팀장, 저는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0.29%, 전주 대비 1.04% 상승하였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보다 높고 코스피의 상승률보다는 좀 낮습니다. 52주 수익률,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현재 마이너스 15.31%고요. 직전년 말, 그러니까 21년도 말 대비 마이너스 13.17%입니다. 여러분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아요. 1년 전 수익률과 현재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마이너스 15.31%보다 높은가 낮은가, 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거고요. 현금 비중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은 20.55%고요. 전주 대비 마이너스 2.03% 하락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추가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상승이긴 하지만 긴 길에서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더 하락할 때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거는 주식투자는 항상 모른다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 금리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그 금리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 위치를 생각했을 때 현재는 내년 초까지의 금리를 반영한 치수로 투자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엄청 주가가 상승했을 때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내년에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다를 예측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너네들이 알아서 미리 주가에 반영을 하던데? 라고 말하는 걸 보고서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절대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를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내년 그러니까 연말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겠다 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이 0.75%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에서 금리를 0.5% 올릴지 0.75% 올릴지, 근데 그 금리를 올리게 되거나 내리게 되는 요소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되게 뭐 연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뭐 물가 상승률을 볼 거야, 아니면 취업률을 볼 거야, 실업률을 볼 거야, 막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확인하고서 뭔가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연준 의장이 말한 것도 있고 말하지 않은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상을 하고, 어, 올해 말에 0.5%를 추가적으로 올릴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0.75%를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상승하는 폭을 줄였으니까 언젠간 끝나겠구나라는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오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0.75%를 인상하게 되면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상이 틀렸네 하면서, 근데 그걸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맞히냐 이겁니다. 그냥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나눠서 사고, 절대적인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이성을 가지고 계획적인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부채가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겁니다. 저는 성공하는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매 리스트와 수익률과 한 주간의 주간 이슈 이런 영상들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너무 띄엄띄엄 올려갖고 그 좋아요와 구독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